야,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현대차 종목 함께 살펴볼까요? 근데 이제 이번 시간에는 어제 이어서 우리가 좀 투자하려고 한다는 편보다는 현대차에 대해서 관세 리스크에 대해서 한번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차는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리스크에 어떤 영향을 받을 것인지에 대한 평가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우선은 뭐 관세 리스크 점수부터 이야기할까요? 우선 관세 리스크에 대한 평가를 해봤는데 70점 받았습니다. 리스크 영향도는 30점 차감됐어요. 우선 뭐 100점 만점 기준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관세 리스크가 있다는 거죠. 어느 정도는. 그래도 50점을 받지 않은 게 다행이죠. 그래도 한 70점 받았고. 그리고 이 관세 리스크로 인해서 펀더멘탈이 손상이 될 것인가라고 봤을 때 손상은 있다. 그래서 펀더멘탈 손상 가능성은 15점 정도 받았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근데 점수를 우리가 뽑아내는 것은 직관적으로 정략적으로 알려고 그런 거죠. 근데 이제 또 세부 내용도 필요한 거니까. 네, 이 보고서는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이 현대자동차의 글로벌 수익 구조와 펀더멘탈에 미치는 영향을 정량적으로 분석한 자료입니다. 네, 관세 리스크 평가는 네, 70점. 분석 근거, 차감 영향도는 30점. 근데 이건 나중에 이야기할게요. 예, 현대차는 2024년 기준 전체 글로벌 판매량 약 480만 대 중 91만 대를 미국에 수출하고 있다. 많이 수출하네요. 480만 대 중에서 91만 대. 약 19% 정도라고 하네요. 네, 미국 내 현지 생산량, 여기 미국 내 공장도 있죠. 뭐 삼성도 그렇고 다 있긴 있는데. 미국 내 현재 생산량은 연간 약 36만 대, 91만 대, 36만 대. 이런 관계는. 전체 판매에서는 8.6% 정도 수준입니다. 전체 판매 수준 대비. 즉 수출형 모델 비중이 여전히 높고 미국 외 생산 후 수출 구조에 기반한 차량은 25% 고율 관세에 직접적 적용 대상입니다. 여러분들 뭐 최근에 뭐 또 트럼프 근데 워낙 그 변동성 커가지고 현재까지 또 이거 바뀔 수도 있어요. 워낙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이 너무 변동성이 크다 보니까는 이랬다 저랬다. 근데 현재까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네, 자동차에 한해서 네, 고율 관세 25% 관세를 부과하는 거죠. 그러면 이거에 대한 영향이 있긴 하겠죠. 다만 미국 생산 비중이 일정 부분 확보되어 있어 아무래도 미국에 공장이 있으니까 미국 내 판매량의 약 40% 이상은 영향을 회피할 수 있다. 약 40% 정도는 그래도 미국 수출량이 뭐 100이라고 한다면 100 중에서 40% 정도는 관세 내서 회피할 수 있는 왜냐면 미국 내 공장에서 생산이 되는 거니까 그런 건 있어요. 그런 것까지 다 고려를 하는 겁니다. 부품 역시 미국의 생산 후 수출 시 관세 25% 적용될 수 있으나 현대차의 부품 조달은 상당 부분 미국 내 또는 현지화 전략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다. 북미 자유무역협정 조건에 부합할 경우 일부 예외 가능성 존재. 그러나 이는 수입차 중심인 현대차에겐 제한적으로 작용한다. 그래서 현대차는 미국 내 현지 생산 능력을 전략적으로 확대한 바 있으나 여전히 미국 시장 수출 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25%의 관세는 의미 있는 마진 압박 위험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그냥 미국에 있는 공장은 전략적인 공장이죠. 뭐 거기가 인건비가 높잖아요. 그러니까 마진 압력이 좀 줄어들겠죠. 뭐 베트남도 있고 뭐 인도도 있고 뭐 한국도 있고 아무래도 상대적으로 미국보다는 네, 인건비가 좀 저렴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미국에서 생산하게 되면 생산을 할 수 있죠. 미국에서 생산하고 쓰고 있는데 마진율은 줄어들 수밖에 없겠죠. 네, 그런 관점에서 네, 70점 정도 받았습니다. 그 70점 정도면 제가 어제 그 삼성전자 이게 그게 있더라고. 근데 그래도 영향을 받는 거죠. 예, 그러니까 왜냐면 뭐 관세가 부과되지 않았다고 한다면 평상시에는 100점이겠죠. 근데 여기서 관세가 부과되면서 영향도가 있어가지고 30점 정도가
감소가 된 거잖아요. 차감이 된 거잖아. 그래서 73 된 거잖아. 그러면 밸류에이션도 이걸 고려하셔야 될 부분이 있겠죠. 미래 가치에 대한 평가도. 지금 재무제표의 하나에서가 아니라 주식이라는 것은 미래 가치에 대한 평가니까 미래 가치가 이렇게 적용되게 되면 이렇게 밸류에이션을 좀 낮출 필요가 있겠다. 차감할 필요가 있겠다. 그 부분 좀 고려하시고 투자 전략을 가져가실 필요가 있긴 하겠죠. 뭐 실제적으로도 뭐 계속적으로 현대차의 주가가 지금 빠지기 있기도 하고. 근데 저거는 뭐 차트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근데 뭐 펀더멘트 아니 기본적인 원인 분석을 하게 되면 이렇게 원인 분석을 할 수가 있긴 하겠죠. 펀더멘탈 손상 평가 정량 점수는 85점. 펀더멘탈 손상 가능성 15점 차감. 제한적이나 유의미한 손상 우려는 존재한다. 뭐 어제 뭐 삼성전자 종목 분석하고 이번 시간은 이제 두 번째 시간으로서 현대차 종목 하는데 뭐 대형주죠. 워낙 그 이 잉여금이 많아요. 그래서 워낙 이제 탄탄한 회사긴 한데 근데 그거는 이제 펀더멘탈 자체는 탄탄한 회사긴 하죠. 하지만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세 리스크에 대한 영향도는 있다고 봐야 하겠죠. 분석 근거 현대차는 2024년 연결 매출 약 147조 원 중 37%에 해당하는 48조 원 이상을 북미, 미국 수출에 의존하고 있다. 관세로 인한 마진 축소가 발생할 경우 차량별 수익성의 차종 및 트림에 따라 상이하게 영향을 받을 수 있음. 그래서 트림이라는 것은 같은 차종에서 가격과 기능을 달리하는 세부 등급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특히 고가 SUV 중심 수출 모델의 가격 경쟁이 약화될 경우 미국 내 프리미엄 전략에 손상이 생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대차는 이미 GV70, GV80 등 고부가 가치 모델의 미국 현지 생산 확대 및 포트폴리오 조정 전략을 통해 대응 중에 있습니다. 또한 R&D 투자 확대 연간 4조 5천억 원 이상 투자하고 있고 그리고 전동화 전지차 중심의 중장기 전략 강화로 관세 리스크에 대한 펀더멘탈 회복 가능성도 높이고 있다. 정동화라고 한다면 뭐 차세대 자동차, 뭐 전기차, 하이브리드,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수소 연료 관련된 자동차. 그런 거에 이제 투자를 하면서 펀더멘탈을 계속적으로 뒤처지지 않고서 유지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긴 하겠습니다. 네, 이런 것들 좀 고려한 상황에서 관세로 인한 펀더멘탈 손상 가능성은 현대차의 고마진 제품 구성과 현지 R&D 투자로 일부 상쇄되지만 가격 경쟁력 약화는 여전히 핵심 주시 요소입니다. 그래서 85점 받았다 이렇게 보시면 그러니까 영향도가 있다고 볼 수밖에 없는 거겠죠. 관세 리스크 점수가 70점이었죠. 70점이면 여기네. 어이씨, 근데 많이 떨어진다. 야. 여기다. 60점에서 74점이니까 중간 위험 리스크. 리스크가 실질적이면 그쵸. 그러니까 이 부분은 실질적인 리스크니까 최근에 뭐 펀더멘탈 영향에 대한 가시화도 가능하다. 이벤트 전후 리밸런싱 고려 비중 조절이 좀 필요할 수도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쵸? 펀더멘탈 점수는 완만한 영향 구간 여기죠. 85점. 완만한 영향. 일부 영향은 있으나 실적에 치명적인 영향은 없다. 관세 적용 시 대응 전략 필요 포지션. 그러니까 그래도 어느 정도 이 회사가 펀더멘탈이 되고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완만한 영향이 근데 영향이 있죠. 있고 있는데 그나마 좀 그렇게까지 뭐 심한 건 아니다. 만약 심하다고 봤으면 여기까지 내려갈 거래요. 근데 여기는 아니라는 거죠. 근데 제가 다양한 종목들에 대해서 관세 리스크를 평가를 좀 해보고 있거든요. 여기에 있는 종목들도 있어요. 관세가 부과됐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어떤 부분이냐면 기업들 CEO의 경영 전략이 있잖아요. 그 경영 전략이란지 뭐 산업 섹터의 어떤 특성 그런 거에 의해서 관세를 부과했다고 해가지고 무조건 관세 영향도가 크진 않습니다.
어떤 종목은 같은 업종임에도 불구하고 경영 전략이 어떤가에 따라서 관세 영향이 전혀 없는, 아니 있죠. 아예 없는 건 아닌데 약간 그래도 상위권에 있는 종목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보게 되면 지금 관세 리스크는 여기까지 떨어졌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현대차는 관세 리스크가 매우 매우 크다 이렇게 볼 수가 있긴 하겠죠. 그나마 펀더멘털을 받쳐주니까 완만한 영향이라고 이야기하는 거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좀 재밌습니다. 이게 관세 리스크를 평가를 해보면은 뭐 그냥 우리가 시황을 이야기할 때는 뭐 관세가 뭐 보복 관세가 어땠어요? 상호 관세가 어땠어요? 그래서 뭐 145%예요. 뭐 25%예요. 125%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거는 크게 이야기할 때. 그리고 또 그거를 세부적으로 나눠 보게 되면은 품목별로 또 다르고요. 또 전략적으로 달라요. 그러면은 우리가 시황을 보는 것과 내가 종목을 분석하는 관점에서의 관세의 영역은 그 디테일함에서 차이가 납니다. 그러면 내가 투자를 할 적에 그냥 이렇게 디테일하게 분석하지 않고 그냥 시황 관점으로 아 뭐 지금 뭐 트럼프 대통령이 뭐 어쨌어요 저쨌어요 뭐 이렇게 이야기하면 디테일함을 놓치는 거죠. 항상 아시죠? 악마는 어디 있죠? 디테일함에 숨겨져 있는 거 아시죠? 그래서 주식은 물론 그런 거 있죠. 대부분 일반 개인 투자자분들은 주식을 뭐 감정적으로 대부분 하시죠. 하시는데 근데 이제 가치 투자는 그렇게 안 하죠. 가치 투자는 이제 하나하나 가치 평가를 하고서 그 다음에 투자 전략을 가져가는 거죠. 이렇게 점수를 내게 되면은 느낌이 오잖아요. 점수가 없는 상태에서 투자 막연하게 느낌적인 느낌, 소식적인 소식, 듣는 이야기들 그걸로 평가하는 거고 그런 감정적으로 평가하는 거고 정량적으로 평가하는 거고 여러분들의 그 생각 내구조가 바뀌지 않을까요? 같은 관점이라 하더라도. 네, 투자 전략 요약. 관세 적용 가능성이 확정된다면 고마진 SUV 확정됐죠. 고마진 SUV에 근데 이제 확정 안 된 것도 있어요. 저거 부품, 자동차 부품은 아마 그거는 5월 달일 거예요. 5월 달에 시행될 거예요. 고마진 SUV 및 수출 모델 중심의 미국 내 가격 경쟁력 약화 우려. 아무래도 관세에 대한 결과는 가격 경쟁력이죠. 단기 실적에 부정적인 영향이 가능하다. 근데 이제 요새 그런 거 있죠. 뭐 오늘도 보니까는 중국도 그렇고 중국 여러분들 그 실적 보셨어요? 수출 실적? 중국이 오늘 수출 실적이 매우 좋게 나왔어요. 어 말이 안 맞잖아요. 막 언론에서는 아니 이렇게 분위기상으로는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에게 관세를 145% 부과했으면은 중국의 경제가 타격을 입어야 되잖아요. 근데 오히려 수출 실적이 매우 좋게 나왔습니다. 엄청나게 사상 최대. 그리고 이제 삼성전자 그 재무제표 보셨어요? 삼성전자도 죄송합니다. 삼성전자도 1분기 실적 보시게 되면은 1분기 실적이 매우 좋게 나왔죠. 엄청나게 좋게 나왔죠. 매우 엄청나게 좋게 나왔어. 오히려 지금 관세 부과했는데 오히려 실적이 더 좋게 나왔죠. 그건 이제 아무래도 선주문. 예. 선주문에 의해서 관세가 지금 그러니까 선주문에 의해서 수출이 더 많이 됐어요. 근데 문제가 이거죠. 그걸 이제 뭐 요번에 발표된 걸 1분기라고 한다면은 뭐 다음에 발표되는 2분기 때는 뭐 안 좋은 결과 나올 수가 있긴 하겠죠. 네, 그런 구조도 고려하면서 투자 전략을 올바르게 효과적으로 가져가실 필요가 있는 거지. 그래서 이제 근데 이제 장기적인 관점이라는 영역이 있으니까 장기적인 관점이고 전망이라는 영역이 있고 전략적인 부분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뭐 잔파동은 있다 하더라도 크게 흔들리지 않는 영역이 있잖아요. 근데 이 관세라는 영역은 아무래도 이미 마련되어져 있는 부분이고 단지 그게 몇 프로냐 차이인 거잖아요. 기본 관세는 깔고 가잖아.
그러면은 결국은 지금 우리가 투자하는 기업들은 관세의 영향을 직간접적으로 받을 수밖에 없는 거고, 직간접적으로 받을 수밖에 없다고 한다면 과연 얼마만큼의 그 영향도가 강하냐 적냐, 그 깊이를 우리가 분석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고마진 SUV 및 수출 모델 중심의 미국 내 경쟁력 약화 우려, 가격 경쟁력 약화 우려. 단기 실적에 뭐 단기 실적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계속 모니터링 하셔야 돼요. 하여튼간 실적에 부정적인 영향 가능성이 있고. 그러나 현지 생산 있죠. 근데 이제 이게 현지 생산이 있는데 그래서 뭐 대부분 지금 현지 생산을 하게 되면은 그나마 관세 리스크에 대한 회피가 가능하다 이런 얘기는 하는데, 근데 문제는 그동안은 관세 리스크 관세가 없을 때는 아까 말씀드렸잖아. 이게 이렇게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미국에 있는 공장이 있어. 근데 보통은 한국 공장, 베트남 공장, 인도 공장 약간 인건비가 싼, 상대적으로 미국에 비해서 싼 데서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판매하는 게 더 뭐가 좋아요? 마진이 좋죠. 이익 마진 좋잖아. 영업 마진 좋잖아. 근데 관세를 회피하기 위해서 그러면은 여기에서 만들었던 물량을 이 미국 내에서 만든다고 생각해 보세요. 만들 수는 있죠. 당연히 그것 목적으로 해서 만든 건데. 근데 문제는 뭐죠? 만들면 뭐합니까? 예전처럼 마진율이 높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예전에 뭐 예를 들어서 마진율이 30% 정도였다고 한다면 지금 미국에서 생산하게 되면 뭐 수출을 하고 제품 팔릴 수 있긴 있겠지만 마진율이 뭐 10으로 줄어들지 않겠어요? 그러면 결국에는 마진율이 줄어든다는 얘기는 EPS가 줄어든다는 거잖아요. 그 EPS가 줄어든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EPS가 줄어든다는 얘기는 마진율이 줄어든다는 얘기는 결국은 영업이익률이 줄어든다는 거고, 영업이익률이 줄어든다는 얘기는 순이익이 줄어드는 거고, 순이익률이 줄어든다는 거 EPS가 줄어드는 거, EPS가 줄어든다는 얘기는 주주 가치가 떨어진다고. 주주 가치가 떨어지는 거잖아요. 예, 그러면 뭐 당연히 안 좋은 거지. 그래서 뭐 이것만으로도 예를 들어서 뭐 현지 생산 공장이 있다. 이것만으로 관세 영향이 없다라고 인식하는 것은 섣부른 판단이죠. 현지 생산을 한다 하더라도 어차피 EPS 그나마 방어를 해주는 것뿐인 거죠. 예를 들어서 뭐 마진율이 30%까지 차감될 것을 한 뭐 10% 정도만 차감된다. 뭐 요 정도 수준인 거지. 결국은 어차피 관세 리스크에 의해서 주가라든지 EPS라든지 여기는 당연히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그렇게 영향을 받게 되면은 주가가 떨어지는 거죠. 따라서 기존 보유자는 시장 모니터링을 유지하며 중립 스탠스 유지 가능. 신규 매수자 입장에서는 관세 부과 이후 주가 조정 시에 분할 접근 전략이 유리하다. 현대차의 관세 노출은 주의가 필요하지만 다양한 생산 기지와 기술적 우위가 전략적 완충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건 이제 펀더멘탈 관점. 향후 무역 정책 변화를 면밀히 모니터링해야 합니다. 네, 여기까지 현대차의 관세 리스크 평가 보고서에 대해서 함께 좀 살펴봤습니다. 뭐 요 정도 분위기면 아실 것 같고, 그렇죠? 점수는 알려드리고. 그 다음에 약간 기술적 관점으로 한번 볼까요? 포지션. 최근에 많이 올랐네. 그래도 2020년 이때는 6만 5천 원이었죠. 이러다가 최고가 찍은 게 여기가 이제 작년이죠. 예, 작년 6월 28일 최고까지 갔다. 상승률은 그래도 은근하게 상승률이 높아. 350%가 넘어. 하여튼간 350% 정도. 350%면 엄청난 수익이죠. 예, 엄청난 수익을 가져드는 종목이지. 따따. 예. 여기만 해도 300%가 넘으니까 이때 뭐 한창 날렸죠. 그래서 한번 골파기 때려줬네. 그리고 나서 날려줬다. 그쵸? 300% 날려갔네. 단 뭐 1년도 채 안 됐죠.
현대차가 이 자리에서 올라가는데 대형주가 300% 날아가는데 1년도 채 안 된 상태에서 팍 치면 날랐어요. 네, 엄청나게 치수에 올랐습니다. 이때 당시가 이제 한국의 경제가 되게 부흥기였죠. 네, 문재인 정권 때 부흥기 엄청 자동차 엄청 날랐지. 네, 300% 날랐어. 그러다가 좀 내려왔다가 여기까지 좀 내려왔습니다. 여기가 15만 원 정도 내려왔네. 15만 원 정도. 그러다 다시 한번 반등 때리긴 했습니다. 이때가 아마 그 전기차 그걸 거예요. 바이든 행정부에서. 그래서 반등하는데 여기서 300% 나가는데 여기는 이제 90% 정도, 90% 정도 좀 올라갔어요. 올라가서 찍었지. 찍은 다음에 다시 지금 내려왔습니다. 결국에는 현재 포지션을 보게 되면은 현재 포지션이 여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보게 되면 한 90%? 90%에서 갖고 노네요. 뭐 90% 최대 뭐 100% 여기서 좀 갖고 놀고 갖고 노는 데 있어서 여기 지금 뭐 이제 여기가 딱 지지 라인 자리는 아니네, 그치? 여기가 딱 받쳐주는 자리는 아니네, 강하게. 그래도 뭐 17만 5천 원 정도? 네, 여기에서 최근에 약간 지지했어요. 네, 이거는 이제 아무래도 좀 많이 빠진 자리니까 감해도 자리긴 하지. 그리고 요때 당시에 뭐가 있었냐면은 이게 이제 요새 그게 있어요. 제가 아까 전에 뭐 지수 약간 언급을 해드리려고 했었긴 했는데 그 지수 요새 그 여러분들 한국 지수 보시게 되면 특징이 뭐냐면은 외국인들이 매도 때려요. 근데 외국인들이 언제부터 매도 때리기 시작했냐면은 한국이 이제 3월 30일 날 공매도가 재개됐잖아요. 이제 그때 전후해 가지고 매도 때리기 시작한 거야. 그러면서 지금 엄청 빠졌죠. 또 물론 뭐 공매도로만 있는 건 아니고 공매도는 항상 뭔가 이유가 있지. 뭐 아무 생각 없이 공매도가 나오는 건 아니고. 아니 이제 정책적으로 이제 관세 이슈가 시장에서 불거지니까 대놓고 던져버리는 거죠. 공매도니까 오히려 하락에 배팅을 하는 거니까 뭐 지금 매도가 나온다 하더라도 외국인들이 그래도 수익이긴 하겠지. 물론 올라갈 때가 더 큰 수익이긴 하죠. 여하튼 간에 공매도의 영향도 없지나 있다 보셔야 되겠죠. 그 부분을 꼭 강갈 영역은 아닌 거고. 네, 그래서 최근에 약 17만 5천 원 정도에서 지지했습니다. 차트의 흐름을 보게 되면은 이렇게 내려가는 거죠. 여기서 돌리긴 했는데, 그치? 여기서 한번 매직봉 만들어놨다, 그치? 네, 여기서 만들어놨다가 올라가려고 했는데, 여기 딱 보이시다시피, 근데 딱 정확하게 보이죠? 매직봉 한번 만들어 놓고 하락 잉태형 블랙 캔들 나오고서 쫙 빠져버렸어. 그러면서 17만 5,800원 요 정도. 그럼 여기를 한번 봅시다. 여기가 그 변동폭이 어떻게 되는지. 얼마에 갖고 놀 건가? 30% 갖고 놀려고 하네. 그쵸? 뭐 30%면 뭐 기본 파동이죠. 기본 파동에서 갖고 놀긴 하는데 뭐 갖고 논다 하더라도 약간 지금 수급을 볼까요? 수급이 최근에 약간 뭐 4월 10일 날 외국인들 물량 좀 들어오긴 하지. 그리고 그동안 매도 때렸다가 4월 14일 날 약간 들어오고 그다음 계속 때렸죠 매도. 여기 빠질 때. 근데 슬슬 들어오려고 하긴 하네. 그래서 좀 갖고 놀 수 있을까? 그래도 뭐 지금 오늘 나온 캔들은 상승 잉태형 캔들 나오긴 했어요. 뭐 물론 뭐 상승 잉태형 캔들이 뭐 보통 이제 상승 잉태형 캔들 나오게 되면 그 다음 캔들이 상승 확인형 캔들 나오긴 하죠. 근데 뭐 상승 잉태형 상승 확인형 캔들 그런 게 중요한 건 아니고 여하튼 간에 지금 상황에서는 뭐 차트는 만들어지진 않았죠. 뭐 만들어져 봤자 큰 의미 없어요.
지금의 그 모양새가 그냥 이거 여기서 갖고 노는 거잖아요. 이 30%에서 갖고 노는 거니까 이 30, 뭐 투자하실 분들은 이런 30%에서 갖고 노는 거, 이 갖고 노는 거에 대해서 내가 어떤 전략을 가지면서 투자를 가져갈 것인지 그런 거죠, 뭐 지금은. 잔판에서 갖고 노는 영역이죠. 그렇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상황은. 네, 그러면 뭐 기술적으로는 이 정도 이야기하면 되겠죠. 수급은 아무래도 아까 보신 것처럼 에, 그래도 최근에 들어오긴 해요. 최근에 들어온다고 표현하는 게 웃긴 한데 던졌죠. 네, 여기 보시다시피 계속 던지잖아. 외국인들 계속 던지지. 그나마 약간 기관계 들어올려는데 기관계 거의 잘 들어왔다가 그냥 이거 들어온 거지. 여기 보시면 여기 봐봐요. 정점 딱 재밌죠. 정점에서 어떻게 돼요? 개인들 물량 계속 사지. 개인들 물량 계속 사고 그 물량을 외국인이 떠넘기죠 개인들한테. 그러면서 주가는 어떻게 되죠? 빠지죠. 개인들은 그냥 사고. 그리고 최근에 이제 공매도 대차 쪽이 있겠죠. 여기서부터 대차가 증가네, 그렇죠? 이 자리부터 대차가 엄청나게 증가하면서, 그렇죠? 준비했죠? 준비하고서 때려버린 거죠. 다 이렇게 인간관계가 있으면서 움직이네요. 네, 여기까지 살펴봤습니다. 뭐 이번 방송의 목적은 네, 트럼프 대통령 관세 부과에 의한 현대자동차의 어떤 영향도를 평가해 보는 시간이었어요. 뭐 기술적 관점은 그냥 뭐 부가적으로 한번 좀 살펴본 거고요. 네, 그러면 네, 여기까지 방송을 좀 진행할까요? 현대차에서.